이제부터가 이제 굉장히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광화문의 그 어떤 집결 이런 건 이제 정황훈 목사님이 이제 다 해놓으시고 그게 이제 요번에 판결문으로 인정도 받고 석방도 받으시면서 저들은 뭐 뻑하면 촛불민심 하는데 촛불민심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광화문 민심은 더 규모나 정당성으로 보나 이거면 비교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광화문 민심을 이제 반영을 해서 현실에 이제 지도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이제 2022년 대권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보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 광화문 세력에서 누군가를 밀다는 어떤 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강화문 집단은 사실은 정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각자 자신이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 그래도 영향력이 하고 이제 있으니까요. 나오는 사람들 중에 네. 우리가 선별을 해서 아. 저 사람 중에는 뭐 만족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저 사람 중에는 저게 제일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토론회해서 네. 결정이 되면 공식적인 성명서를 통하여 네. 우리 강화문 세력은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무자들 선에서 할 일이고 예. 제가 할 일은 이제 뭐냐면은 네. 요 앞에 한마디 또 더 하고 넘어갈 것은 네. 그 문재인 대통령뿐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저 취해 있는 여의도의 그 민주당 쪽의 세력 중에는 네. 다시 우리가 촛불을 들자 이따위 소리 하거든요. 저런 범죄인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촛불 다시 들어봐. 그러면 당신들이 촛불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었냐. 촛불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촛불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꿨다. 그래서 촛불 우리 혁명으로 바꿨다 한다면 그 촛불 혁명은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촛불 네. 숫자를. 그럼 우리가 작년에 한 그 태극기 우리 광화문 집회는 대천절 뭐 광복절 날 최소한 3배 이상 모였거든요. 그렇죠.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촛불은 꼬리를 내려야지 숫자 대결을 한다면 네. 근데 지금도 아직 정신없이 말이야 국회의원 같은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뭐 촛불을 다시 들자 들어보라고 얼마든지 나와 내가 확 불어서 꺼줄 테니까 태극기 바람으로 금방 끄죠. 창피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정신 나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무리는 저는 3월 1일 날 오, 3월 1일 돌아오는 3.1절 행사를 통하여 문재인이 그 강화문에서는 집회 못하게 하니까 네. 3.1절 전까지 우리가 1,000만 명을 네. 유튜브 앱으로 지금 조직을 하려고 어. 지금 앱 회사하고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 돈 많이 들어서. 그래서 국민들의 핸드폰에다가 앱을 일단 1차 목표로 1,000만 개를 심는다. 그래서 강화문 우리 조직들이 해낼 것입니다. 네. 그래서 3.1절 날은 전 국민들이 자기 핸드폰 딱 열고 오후 1시에 예.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유튜브 국민대회를 최소한 1,000만 명을 앱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한번 반성해보고 네. 주사파 애들의 이 찌꺼기들이 아직도 지금 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네. 이게 건국의 기둥 아닙니까? 네. 이것을 반드시 바로 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사표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 날. 아, 그저 네. 3.1 유관순 그렇습니다. 열사가 네. 3.1 운동할 때는 이제 뭐 산이고 들이고 마당이고 나와서 이제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그렇죠. 21세기 2021년에 맞게 그렇습니다. 이 저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됐든 노트북이 됐든 거기서 이 말하자면 뭐 전국 운동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와 관계없이 네. 그 다음에 뭐 가진 자와 없는 자, 뭐 지식인, 뭐 못 배운 사람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일단 대한민국부터 바로 찾아야 되니까 네. 심지어 이제 대개문까지도 난 대개문 대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만나려고 그래 만나서 나라부터 찾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네. 좌파 우파의 사실은 그건 분배 아닙니까 분배 네. 사회주의와 뭐 자본주의의 그 개념은 분배의 차이인데 저도 이제 교수님들한테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우파 이 지도자들 사상가들은 세금을 30% 네. 30%까지 낸다 낼 수 있다 거기까지는 낼 수 있다 이게 우파고 그러면 개인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네. 양쪽이 다 잘 되는 거 보존할 수 있는 세금 내는 퍼센트를 30%로 보더라고요. 네. 근데 사회주의는 70%거든요. 네. 70%뭐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극단적 사회주의 하는 그러면 70% 세금을 내보니까 이제는 생산을 할 그 기업이 죽어버리는 거야. 의욕이 떨어지죠. 의욕이 떨어지죠. 쇠 빠지게 해봐야 다 예, 다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대한항공 해체시키고 이제 요즘은 삼성 해체시키려고 저렇게 난리인데 네. 이제 그러지 말고 대개문 너희들도 그러지 말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 선배들 교수님들의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 네. 정강 목사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 교수님한테 배운 줄 아냐. 어? 나도 읽을 만한 책 나도 웬만한 거 다 읽었고 공부할 거 다 했고 뭐 영적인 거 더하기 사회적인 거 다 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은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저 재판할 때도요. 이제 작년에 6월 8일 날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7개거든, 7개요. 문재인 당신 나가. 왜 나가야 되냐? 한미동맹을 파괴했기 때문에. 네. 근데 한미동맹이 파괴된지 안 된지 그건 내 실력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전문가 나는 그 이충곤 박사님한테 예. 물었더니 한미동맹이 파괴가 안 됐으면 왜 회복한다는 말을 왜 안 하는 거지요?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 김정인이죠, 김정인. 예. 그 문정인. 문재인 이름 한 개만 다른 그 가정교사. 가정교사. 외교안보 가정교사. 그렇죠. 그분이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안보 특보로서 미국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는 미국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난리 났잖아요. 예. 그 돌아오니까 영종도 공항에서 기자들이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니까 나는 학자로서 학문적으로 한 말이야. 여기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근래 미국 주미 대사가 70년 전에는 우리는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다르다. 난리 났잖아요. 네. 이런 말들을 치고 빠지고 계속 하는데 이래도 한미동맹이 안 무너졌냐는 얘기죠. 네. 예? 정신 나간. 거의 무너졌죠. 네. 그리고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 협정 그 비용도 말이죠. 처음에 1조 5천억 달라고 그럴 때 줘버렸으면은 5년 동안은 협상 안 해도 되거든요. 5년만 그러니까. 하니까. 괜히 그거 안 주고 깐죽깐죽 하다가 지금은 5조 달라 그러니까 5조 안 주면 안 한다고 트럼프 하니까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문재인 세력들이 일부러 미국한테 약 올려가지고 깰라고 한미동맹. 나가게 하려고. 미군 나가라 이거지. 스스로 나가라는 걸 그걸 유도하려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고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력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주도 경제성장. 네. 이거는 저것도 최고의 권위자인 내가 최강 장관님한테 네. 난 경제학자로서 한국에 난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원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시고 나 그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 물어봤거든요. 소득주도 경쟁권이가 이거는 인류 역사상 써본 적도 없고 이 이론은 유엔 보고서에 한번 슬쩍 지나간 것이고 그때 내가 최강 장관한테 역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이번에 저를 증인하러 다 나오셨거든요. 예. 최강 장관님, 예. 이충근 박사님 증인으로 다 받아줬어요. 재판부가. 정말 재판부가 착한 재판을 해요. 할 말은 다 해보라 이거 일단은 양쪽이 다 우리 증인만 받아준 게 아니라 검사 쪽의 증인들도 다 받아줘서 한번 토론해 해보라 이거야. 그런데 이충근 박사님 그다음에 최강 교수님 와서 증언을 하는데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인간이 쓸 이건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가 거기서도 이제 바깥에서 질문을 여러 번 했지만 내가 그 재판장이니까 또 다 들으라고 전 국민 들으라고 내가 역질문했죠. 네. 그러면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정책이니까 문재인이가 이거 특허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발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특허낸 정도의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라면 유럽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무슨 손발 묶어놨습니까? 미국에 있는 IBD 그 경제학 교수들은 죽었습니까? 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도 이 정책은 안 쓰는 거. 인간이 써서는 안 될 거.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이가 말이지 무슨 소득주도 경제성 말도 안 되는 경제학 이론도 이 짓을 하고 그 다음엔 안보 해체. 근데 신원식 장군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지금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 해제됐다는 거예요. 국군이. 모든 전쟁은 정보가 제일 먼저인데 정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국정원이 오히려 북한한테 보고하고 앉았고 말이지.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CIA가 정보를 주겠습니까? 예? 제가요
김성준 장로님하고 좀 가까이 지냈었는데 전 국정원장 하셨던 국정원장. 분이에요. 내가 물어보니까 김성준 장로님 그 노무현 때도 국정원장 가니까 미국 CIA가 정보 안 주더라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그래서 미국하고 잘 가까운 저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미국의 기독교 사회니까 네. 이 사람은 기독교 장로고 해서 이 사람한테는 믿을 수 있으니까 정보를 줘야 돼. 그래서 정보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김성준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근데 나중에 또 쫓아냈잖아요. 또 쫓아내고. 지금 누가 지금 전혀 안 주죠. 미국 CIA와 저 이스라엘 모사드 그런 정보기관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정보 주겠습니까? 왜? 다 갖다 주는데. 시시껄렁한 거나 이제 주는 척이나 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군사 아니죠. 전문 기술도 안 줘요. 주면 뭐 하겠어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건 넘어가는데 이따위 짓을 해놓고 무슨 놈의 정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4대강 보 해체. 또라이들이죠. 4대강 보는요. 제일 시작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돈이 약 75조가 드니까 우리나라 경제력으로는 지금은 빠르다. 접었는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하려고 해보니까 다 돌려보니까 50조가 들어서 이 4대강 보를 해야 홍수를 막고 사람 죽는 걸 막고 이 가뭄을 막을 텐데 해서 아쉽지만 이건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딱 가자마자 건설의 천재니까 예. 50% 절반으로 23조에서 딱 끝낸 거 아닙니까? 예. 그 후에 홍수 났다는 말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같이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다 흡수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양쪽 4대강 양쪽에 사는 주민들이 환영하는데요. 지금. 환영하는데 왜 이거를 해체하려고 지금도 해체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 저거는 반국가 행위자지 저건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 네. 근데 자기들 환경단체 자기들 편만 몇 사람 불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 2,000조의 돈을 번다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요. 미국을 제낀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 삼성의 메모리칩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있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술이 원자력이었었거든요. 예.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앞에 K자를 붙여가지고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수출한 원자력 기술 1등이 됐잖아요. 그럼요. 예. 이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약 2,000조, 2,000조. 그걸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기가 막히죠. 내가 이 창원, 포항, 알아먹은. 저 창원, 포항하고 그쪽으로 지방에 이제 집회를 가보면 네. 가게 문 닫았어요. 왜? 그게 전부 원자력하고 이제 그 기술하고 그 하청업체들 연결되어 있는데 네. 다 망했거든요. 이래놓고 남의 나라 가서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사라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뉴스가 쉽게 지나가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뉴스들은 거의 보니까 그냥 반듯하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뭐 빨갱이 무슨 뭐 주사파 이런 뉴스들만 막 떡칠 하는데 네. 3.1절 작년에 예, 네. 작년 후반기에 삼성이 기가 막힌 일을 해냈거든요. 거기 저 사우디하고 그 몇 개 나라에 신도시 했지 않습니까? 예. 신도시 하는데 거기서 신도시를 만드는 우리나라 신도시 만드는 거는 이제 일산하고 분당을 해봤기 때문에 네. 세계적인 기술인데 신도시 만들면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원자력 발전소 4개를 들어갔어요. 네. 이래가지고 삼성이 그때 한 20조를 버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네.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왜 문재인이는, 예? 그리고 산속에다가 모아가지고 국민들을 뭐 다수를 추첨해서 한다고 하지만 난 전부 다 지들 편을 골라서 했다고 하는데 네. 뭐 남자, 여자, 뭐 남녀, 여소 또 그냥 할아버지들 젊은 애들 해서 교수들 전문가 산속에서 뭐 600명가 모아가지고 뭐 1박 2일 동안 토론회하고 그 교수 찬성 교수 반대 교수 해서 막 토론해서 투표했는데 6대4로 이겼잖아요. 네. 60%가 원자력은 계속 해야 된다. 그때 내가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우파 교수들이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막 복잡한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거기 패널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그 150명인가 뭐 참여한 걸로 난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원자력 없으면 여러분 전기값이 얼마 오르는지 압니까? 아주 쉽게 버렸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공산품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그 수출 단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압니까? 그 나라 망합니다. 이걸 다 알아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 간단한 거지. 그 간단하죠.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무슨 원자력을 없앤다고 말이야. 자, 국민들이 패널들이 조사를 해도 6대4로 이기고, 기술자들, 그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원한데도 지금도 원자력 없애려고 저렇게 발광을 그리고 뜨는 북한에 것은 갖다 주려고 그랬던 기획한 게 나왔잖아요, 보고서가. 우리 여기 대표자 순천에 중에 나왔는데. 전문가들은요 어떻게 합리적 의심을 하느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원자력을 왜 폐기하느냐. 북한에서 폐기하라 지시했지 않느냐. 이거 내가 주장하는 것이야. 우리 대표들이. 그래서 거기 프로토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핵무기 만드는데 3달도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을 파괴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자력 파괴는 지금 뭐 저탄소 2050년도에 전부 쇼하는 게 이제 코로나와 함께 다 이제 사기야 사기. 2050년도에 저탄소 시대를 만들겠다. 저탄소를 하려면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화석 연료를 줄이고 전기 자동차 하려면 수소장차 하려면 그게 다 전기입니다. 네. 원자력이 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불란서라든지 독일에서 다 원자력 없앴다가 지금 새로 다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지금도 원자력 그리죠. 그 나중에 또 국제외교 왕따 누가 취급합니까? 저 문재인을 사람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비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은 자살하는 걸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건 처음 본다 그래요. 와, 개인이 자살하는 거 봤어. 국가를 자살시키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충격적인 조선일보 일면 탑이 뭡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드디어 2만이. 이건 나라 끝나는 거예요. 나라 끝나는 거예요. 인구가 그 문재인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거 2만 명 줄은 것도요. 사실은 그 수치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동안에 동남아에서 베트남 처녀들 네. 또 중국의 처녀들 한국으로 와서 우리나라 그 국적 주민등록번호 얻은 거 있죠. 예. 그렇게 얻어줬는데도 지금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가 그거 빼면은 뭐 빼면 뭐 엄청 훨씬 더 감소죠. 나라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서울시장이 누가 후보로 나오든지 예. 키워드를 선거 공약을 뭐냐. 첫째, 돈 벌는 도시 만들겠다. 돈. 정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쓰는 건 비굴해. 그 구조를 풀었다고 치자. 이번에 구조 풀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또 구조 또 줄 겁니까? 예? 이거는 완전 동물론자 이거 사육이죠. 사육. 예? 오연이 말한 이거 동물론장이고 그렇죠. 이건 국민들을 사육시키는 이거 사육 사려주는 거예요. 사려주는 거. 국민들이 문재인이가 주는 사려먹고 우리가 삽니까? 전부 다 알바 세상 다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개발해서 벤처를 만들고 해서 이걸 혁명적으로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돈 버는 도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남과 데이트하는 도시, 축제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래야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애가 애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죠. 이런 것을 못 해내려면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 안 되죠.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각자 도생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야생에서 사는 그렇습니다. 동물들 같은 그 국민들을 가둬놓고 네. 사료주면서 사료주- 애딴 너나 뭐라 가축으로 맞습니다. 키우는 거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이미 벌써 오해니가 다 이미 그렇죠. 벌써 써놓은 거예요. 소설로. 그걸 지금 100년이 되는데 50년 됐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걸 하려고 말이지. 예.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아니 목사님 저 네. 감옥에 갔다 오시더니 네. 더 아니 워낙에 달변가시지만 아니 이 메모리 능력이 이렇게 더 확장돼가지고 아니 더 건강해지시고 야 대단해지셨는데 제가 이 지식과 이 순발력 이것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오직 기도로서. 기도로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야 오늘 새삼 느끼 아니 우리 저 목사님하고 제가 여러 번 네. 이렇게 저 대담을 했는데 제가 야 놀랬어요. 감사가 제가 감옥 어떻게 된? 제가 감옥에서 책을 5권 썼습니다. 아 쓰신 게 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 중에 각 분야별로 이제 재판에 대해서 전문가들 딱딱딱딱 내가 면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현재 변호사님 오면 이제 워드를 잘해요. 네. 그래서 이거 노트북 가지고 오면은 제가 눈 감고 부릅니다. 부르면 다 적는 거지 다 이제. 그래가지고 완성한 책이 5권인데 제 1번의 책이 이거는 이제 약간 대한민국에 대한 책인데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내가 늘 외쳤던 구호 네.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은 이제 어떻게 구성했냐면 왜 한국 사람들은 중화권에 살았으면 하는가
첫째, 종교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불교, 유교. 네. 두 번째, 글리죠, 한문. 네. 한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화권에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 있죠, 추석과 구정.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예속하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승만이 딱 나타나가지고 드디어 대륙에서 분리시켜서 해양동맹으로 이승만이 어떻게 그걸 해냈는가.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 가서 뭘 배웠는가. 하버드에서 석사에서 뭘 배웠는가. 프리턴에서 박사할 때 뭘 배웠는가. 이걸 내가 책에다 써서 그래서 그걸 잉태해서 45년도에 이제 한국에 10월 16일 들어온 뒤에 제일 핵심의 그 책의 중심은 4대 진지를 쳐내는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 박헌영, 두 번째 한민당 김성수, 송진우.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소 공동회의. 그 미소 공동회의를 그걸 쳐낸다는 것은요. 그 한국의 여성 지도자 모윤숙이라든지 부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 여성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유엔 총회, 그때 유엔 생긴 지 바로거든요. 가니까 누가 거기 넣어줍니까? 정식 회원도 아닌데 국가도 없는데 이승만이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15일 금식을 해서 15일 금식을 단식을 하나님 앞에 우리 저기 들어가서 연설 좀 해야 돼. 그 나중에 사정에서 허락받아가지고 연설했는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지금 국가 세우는 과정이 지금 미국과 소련이 와서 미소 공동회의가 한국을 지금 하려고 하니 이 주제를 유엔이 관할해달라. 성공했어요. 그래서 유엔이 그걸 받아들여서 선거감시단이 한국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그 다음에 늦게 돌아온 김구 세력, 상해. 김구 세력은 재밌는 얘기 한번 하자면 이제 미소 공동회의를 쳐내야 되겠는데 미국과 소련이 자꾸 말이야 이 협상하라니까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저 북구라파 저기 저 오스트리아 뭐 헝가리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련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승만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그게 넘어갈 때는 보면 협상이에요. 그 처음에는 그 뭐 헝가리 무슨 뭐 오스트리아 그런 소련으로 넘어갈 때 시민단체로부터 시작해요. 극렬한 빨갱이들, 공산주의 시민단체가 막 떠들면 그때 이제 영국 또 독일 저 불란서 그 인구가 많은 그건 뭐냐면 싸우지 말고 애들하고 협상하라 그래. 그러니까 협상하라 그러는데 협상하면 다 넘어가 버려. 그 협상이 넘어가는 협상이에요. 그걸 이승만이가 알고 있는 거야. 아 우리 저 일제 시대 넘어가는 것도 그렇죠, 맞죠. 늑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의 천재성이 거기에 발동돼 가지고 미소 공동회의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 넘겨주려고 하는 전략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미국과 소련이 그동안에 한국에 저 히로시마 원자탄 때리고 독립한 거는 감사하지만 이제 나가 손 띄어. 우리는 우리 해결할 거야. 그런데 미소 공동회의가 손 띱니까? 안 띄지요. 이래서 이승만이가 모윤숙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중앙대학 설립자 이명신을 보내가지고 유엔을 가서 설득해서 유엔이 한국을 좀 해달라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그 김구를 왜 불러들었냐. 그 이승만이가 데려온 거거든요. 이승만은 2달 동안 미국에서 감금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그라스 메가더의 도움으로 한국에 2달 후에 왔고 그때 김구는 못 왔어요. 상해에서 미국이 결국은 감금시켜놨어요. 김구도. 왜? 김구와 이승만은 하도 고집이 세니까 한국에 넣어놓으면 말 안 듣는다 이거지.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장개석한테 부탁해서 장개석이 미국한테 설득해가지고 저 김구를 빨리 한국에 데려다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미국의 전용기가 가서 김구를 11월 23일 데려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그 이승만은 저 미아리국에 넘어가는 적산 가고 일본 가고 그 훈이돼 살면서 이 미소 공동회의를 쳐내려고 우리는 이미 정부가 있다. 이 논리로 쳐내려고 김구를 극도로 높여가지고 경교장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구가 김치국을 마신 거예요. 뭐냐. 이승만 형님이 이렇게 상해에서 자기가 대통령을 먼저 했으니까 이제 나를 대통령 시켜주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하루는 부르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를 부르더니 아우님 내가 아우님을 초대 대통령 시켜주면 너무 좋겠지만 아우님은 내 다음으로 해야 되겠어. 왜? 아우님은 영어를 못하잖아. 일단 대한민국이 살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미국의 3대 대통령 있잖아요.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그 하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아우님은
한문만 열심히 배웠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서 잡아놓을 테니 그 대신에 부통령을 좀 맡아달라니까 그때부터 김구가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평양 다니며 김일성이하고 뭐 그러니까. 왕래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안두희한테 참 슬픔의 종말을 맞이했는데 이러한 그 과정들이 있죠. 네. 근데 이승만은 거기 김구를 저격하는데 절대 개입 안 했습니다. 예, 이승만은요 그 밑에 있는 지도자를 신익희라든지 뭐 조병욱이라든지 뭐 김구라든지 너무 사랑했어요. 이승만은요. 거기에 대한 일에는 뭐 그 내 책에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살인마를 하면 안 되고 이건 전부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간첩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이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세웠지 않습니까? 네.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아까 말씀드린 국민교육원장 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것이다 해서 그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야, 여러분들 많은 관심.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뭐 더 있으면은 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뭐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잖아요. 예. 나는 이제 복음에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많이 가봤는데 제가 울란바토르를 5번이나 가봤습니다. 예. 몽골. 네. 가서 이제 게르라고 하는 집 있잖아요. 들판에 사는 집. 그런 집들을 방문을 많이 하고 선교 때문에 갔더니 세상에 그 후진 몽골도 네. 징기스칸 책이 다 꽂혀 있어요. 집집마다. 그 우린 이승만 책 꽂아 놔야 될 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요, 천황사상 있죠. 네. 그게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양 세계는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이죠. 겁니다. 예. 왜냐, 국가 철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요, 이게 무슨 아무 책이 없으니까 이게 주사파애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젊은 애들 다 버려놓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책을 써서 이번에 이 책은 내가 거의 뭐 돈이 없더라도 교회를 파서라도 무료로 주더라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마다 이 책은 다 꽂아놓고 심심할 때 읽어봐야 대한민국이 왜 생겼고 어디서 왔으면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지막 그 책의 결론은요. 네. 이승만 대통령의 브리턴 박사학위 논문 있죠. 네. 그걸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가 이승만은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통일된 후에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목이 아시죠? 이승만 대학 나오셨잖아요. 조지 네네. 워싱턴 대학.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입니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승만 그때 벌써 예언서를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책에도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쫙 찍어놨는데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빨리 이제 검수 과정 중에 있는데 나오면 전 국민들한테 이걸 좀 해설을 해서 네. 다시는 이제 주사파한테 사기당하지 말고 네.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간첩 이승만이 세운 나라다 이런 사상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뭐 미국이 뭐 히로시마 원자탄 때리는까지는 잘했는데 그 후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을 9월달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미군이 와가지고 말이야 6.25가 일어났고 나라가 두 쪽이 갈라졌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는 해방되었으나 이게 제일 거짓말이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하에 살고 있다. 빨간. 그래서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유, 그 책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우리 사상적으로 저들의 진지전에 쳐내고 우리의 진지전을 구축하는 맞습니다. 사상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이제. 전가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력이 더 좋아지네. 여러분들 뭉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